가장 세게 속았던 거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대학만 가면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취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긴커녕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인 거라. 이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는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대기업 건설사에서 국내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고 사실 나를 위해서 일한 거죠. 8년 차에 퇴사했고 퇴사한 지가 올 겨울이면 3년,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연차별로 퇴사를 한다면은 어떤 구조로 퇴사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로또를 한 5번 당첨돼가지고 더 이상 경제활동 안 해도 돼서 퇴사하는 건 제외하고 퇴사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의 기준입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연차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L그룹의 건설사 성을 짓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전공이 토목이니까 토목사업본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보통 대기업은 비슷한 시기에 취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속이 한 1년 정도 넘어가면 회사 자체가 신용도가 좀 있으니까 금융권이랑 협약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좋은 가격에 제공되는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다 끌어모으면은 한 1억 정도가 됐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대감식 같은 데는 뭐 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 이후에 그게 이제 자격이 되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회사에서 막 공지를 빵빵 때리거나 그러지가 않고 내가 이런 걸 잘 찾아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한 1억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뭐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1억이. 그래가지고 뭐 우량자산을 매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첫 월급이 200만 원 후반대였고 퇴사할 때쯤에는 한 50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실수령으로. 처음에는 뭐 앞으로 2, 300만 원이 따박따박 찍히니까 이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욜로 했죠. 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 내가 1년 다니면 내가 금융 레버리지 얼마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이미 1년 후에 내가 그런 정도 규모의 금융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이미 알고 그것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다달이 막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존재를 하더라고. 제가 봤어요. 한 달에 뭐 신입사원 월급이 한 280만 원이면은 물론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250만 원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시험만 하면 된다라고 한 저 같은 사람이랑 악차까지 저축하고 그때까지는 다 참아야겠다. 주변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다 취업해가지고 뭐 하고 어디 놀러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난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제가 8년 차에 퇴사해서 3년 됐으니까 10년 넘었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0에서 5년 차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그냥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높을 때라 뽕을 맞았을 때라 물론 입사하자마자 현타를 바로 때리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뽕을 좀 맞았긴 한데 머리가 아직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나가면 돼. 나가서 사실은 대학 다시 가도 되고 또 재취업을 해도 되고 괜찮아요. 대신 공부는 좀 많이 돼 있어야 되겠지. 이때 나간다는 거는 다시 0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막 쌓였다고 보기 좀 애매한 그런 시기니까 이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생기기 전일 가능성도 높고 5년 차라고 하더라도 이 5년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당시에 닥쳤을 때는 너무 아깝겠지만 가장 값싼 매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퇴사한 시기이기도 한데 여기가 뭐냐면 이제 보통 대리 정도에서 실무의 끝판왕 아직 관리자가 되기 직전 약간 그 정도에 딱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아오는 일을 바바바박 쳐내는 거에 달인이야. 여기저기서 업무 연락이 오고 뭐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돼 있어. 실무의 달인이에요. 실무의 달인. 그게 장점이고 단점도 실무의 달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날아오는 일을 빠바박 다 쳐내는 거는 많이 했는데 일을 딱 꾸려서 뿌리는 거는 못 해봤단 말이지. 내가 밑에 실무자들을 차고 앉아가지고 중간 관리자급이라든지 뭐 팀장급이 돼가지고 이 일을 딱 뿌려주는 거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로 포지셔닝 하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관리자예요. 관리자니까 장점은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 근데 얘랑 차이가 좀 나는데 국면이 많이 전환이 돼요. 이때는 이미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겼을 가능성도 좀 높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기이고 그리고 관리자로 전환되면서 우리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실무를 한 2년만 놔도 한 1, 2년만 놔도 내가 이거 하기 싫어지거든. 실무를 놓은 지가 1년이 넘어가려니 관리자가 나오잖아요. 혼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계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의 뭐 3대 활동 있잖아요. 뭐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런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뭐 조직에 있을 때는 총무팀, 인사팀, 그리고 사업본부, 마케팅팀, 뭐 복지팀 다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되면서 그거의 실무까지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로 나와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밑에 저 밑에 있는 제일 막내가 일하는 모습 그걸 다시 할 각오를 해야지 나올 수 있어요. 혼자서 뭔가 할 거라면.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 같이 겪은 그런 전우 같은 동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마음 맞춰서 나와서 아예 제대로 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회사에서 마련된 어떤 미천들 예를 들면 뭐 거래처와의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뭐 어떤 계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걸 활용하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혼자 뭘 할 거라면은 좀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요때는 제가 봤을 때는 15년 이상이죠. 가까이서 보진 못했는데 짐작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5년 이상의 어떤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 커리어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무랑은 더 멀어졌죠. 하지만 더 좋은 네트워크가 있고 어떤 기획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치킨집을 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완전히 새로운 또 전선이 돼버리거든요. 그 대신에 또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레버리지 그런 것들과 자기의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잘 합쳐지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자산이 구축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에서의 커리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구축해놓은 어떤 자산의 레벨을 가지고 제2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혼자 나오긴 어렵다. 이런 정도에서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벤처 공모전 같은 것들을 팀 단위로 참여를 해서 아예 하나의 회사를 차려버린 여기서는 전우를 한 명 정도 데리고 나오면 좋겠다 했다면 여기서는 팀 단위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팀 단위로. 부하들이 많이 생긴 거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하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팀 단위로 끌고 나와가지고 아예 사업체를 차려버리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혼자서 뭘 하는 거는 아까 그 실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10년이 넘어가면요 사고 체계가 바뀌기가 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8년 차에 퇴사를 했지만 매달 급여가 따박따박 들어올 때랑 지금 같은 상황이랑은 좀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좀 다른 종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아직도 근로소득자의 아비투스가 남아있다는 걸 가끔씩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이 넘었으면 나오지도 못했을 거면 나왔을 때도 빨리 도태가 되는 그런 상태나 심리나 성향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가면은 드물어지는 거죠.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그 스카우트 되거나 이런 건 많이 있겠죠. 그 포지션 자체가 바뀌기는 좀 어렵다. 점점. 여긴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좀 돈을 가지고 뭔가에 조그마한 소상공인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성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여기는 그냥 하면 돼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반기에 공채 합격해가지고 했다가 한 2년 정도 일하는데 좀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하반기 또 써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내가 실무 마스터이기 때문에 1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나 뭐 어떤 디지털 노마드나 요때는 아직 뭔가 새로운 걸 다시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뭔가 새로운 기능적인 것들을 새롭게 배우려면 굉장히 큰 의지가 좀 필요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 한 명 정도 같이 나오면 제일 좋고 여기는 아예 팀 단위로 나오거나 자기 커리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해나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어디 뭐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에 활용할 거라면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생활, 근속 연수별로 퇴사하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팔로우, 댓글, 리포스트, 공유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